자,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자, 모집전 페이지 179 열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가볼까요? 이번에 볼 녀석은 2019학년도 윤고평에 나왔던 고전선문이죠. 옹고집전. 옹고집전도 기본적으로 너희들 뭐 낯선 작품은 아닐 거야, 그치? 많이 봤던 작품에 속할 것이고요. 자, 기본적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으므로 당연하게도 역시 문제부터 먼저 보면서 문제 출제 포인트 잡고 지문 분석하러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가 뭐 묶음인 건 뻔히 보이는데요.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공통적으로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뭐니? 송사라는 말이 보이죠? 자, 송사가 무슨 뜻이야? 시비를 가리는. 너무 교과서적인 해석이야. 자, 시비를 가린다. 그러니까 소송 거는 이야기야. 오케이? 소송, 시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보통 송사소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써줄까? 이 작품은 송사소설에 속한다. 그리고 송사소설은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 송사에는 당연히 피고와 원고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 보통 어느 한쪽이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원고집전 스토리 다들 알잖아. 여기서 원래의 원고집이 가짜 원고집에게 아주 혼쭐이 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고 그 혼쭐을 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저러면 큰 벌을 받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 즉 어떤 비판의 그리고 풍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연관 검색어로 잡아두면 좋겠어. 오케이? 이 원고집전 말고도 송사소설에 속하는 작품들이 몇몇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어떤 세태에 대한 비판의 의도를 담는 경우가 많다. 알아두시고요. 자, 아무튼 그런 A 구절에서 이 송사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는 문제가 나와 있을 텐데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누가 나와서 무슨 일을 겪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면 되는 거잖아. 차분하게 읽어만 주시면 문제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 19번 여전히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나왔으니까 그건 나중에 풀도록 하고요. 마지막 20번 보기를 참고해서 위크를 감상하라. 가자. 옹고집전은 주인공 참 옹고집이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참 옹고집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 참 옹고집과 그리고 거짓 옹고집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실옹과 허옹이라는 단어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판본에 따라서 이름만 다른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참 옹고집이 소해를 경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집 옹고집을 등장시켜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 관계를 설정. 이는 참 옹고집으로 형상화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 향촌사회 어디야? 향촌이 어디야? 지방 도시들.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어떤 시골 마을이라는 느낌. 자, 그런 시골 마을에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요구된다. 자, 시골 마을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그럼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말하는 거겠지. 마땅히 그 지역을 위해서 힘써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선택지들은 특정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맥락을 보기에 입각해서 풀어봐라라고 하는 문제일 거야. 역시 저보다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빨리 가자. 고고싱! 자, 부분 줄거리.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야 라고 돼 있지? 그리고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러면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좀 몇 가지 얘기지만 알아만 두자. 이 옹고집전도 시험에 여러 번 등장하는 편이거든. 근데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본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홍길동전도 그랬었고, 그지? 이본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비교 형태의 문제가 등장할 거라고 했었잖아. 여기서도 이 진짜 옹고집과 이 가짜 옹고집의 그렇지. 얘들아 선생님 문제 하나 빼먹었잖아. 어쩐지 이게 안 보이더라.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21번 문제 잠깐만. 이 문제 하나 빼먹었어 얘들아. 자 21번. 2번 얘기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대상과의 무슨 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그 차이점을 분석해내면 되는 것인데 보통 이 글의 서술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혼쭐나는 양상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작품의 결말도 많이 달라지잖아. 그치? 쌤이 예전에 이걸 아마 수군과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야. 그치?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읽을 필요는 없어.
이 B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을 서로 비교적으로 이해만 해주면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해하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이번 비교 문제도 나왔었고요. 참고로 고난도라고 써져 있네요. 이 문제 정답률이 고난도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그래봤자 독서에 비하면 껌이지. 이거 지금 정답률이 68% 정도, 그러니까 70 정도 나왔어. 근데 그런데도 고난도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할만한 얘기. 자, 갑시다. 이렇게 서로 옹고집이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A부터 보자. 두 옹고집이 송사가는제 읍내를 들어가니 집 옹고집 거동보소라고 돼 있죠. 참고로 이것도 알아둘 만한 녀석이 같습니다. 뭐뭐뭐 보소라고 하는 경우는 있지.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판소리계 소설의 상투적 표현이라고 불러요. 상투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이 작품이 판소리의 느낌을 살리고 있음이란 뜻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지문의 양상이 운문과 산문의 복합체라고 하는 형상과 더불어서 뭔가 그 구전 문학으로서의 특징도 분명히 부분 속에 지닌다라고 하는 얘기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뭐뭐 보소라는 표현은 판소리의 상투적 표현이고 이런 형태의 작품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서술상 특징이 된다라는 거 좀 잡아놓고 시작할게. 주저없이 지가 앞에 가면서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는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가변, 가짜 영어를, 그치? 송사하러 가는데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중마고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 소냐. 또 하나를 보면은 자네는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50냥을 추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세터 못해 써라. 또 하나를 보면 자네 주고평 돈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제 건연 선자 20단말을 어찌하려 보내는가. 이러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선생님이 조금 읽기만 했잖아. 지금 어쩌고 있는 거야. 진짜는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가짜가 먼저 앞에 나서서 야야 너 내 친구잖아, 나 모르겠어, 야야 내가 지난번에 빌린 거 갚게 쏘리, 야야야 너 왜 안 갚아 돈, 이러고 오면서 자기가 더 잘 본인인 척을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됐지? 이런 양상이 벌어지니까 이처럼 하니 참 옹고집이 집 옹고집을 본즉 낱낱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지가 먼저 하니 기가 질러 뒤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집 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 됐죠? 나보다 더 나 같은 나를 앞에 두고 가는 그 심정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그죠? 자, 집 옹고집이 노변에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오니 집에 오니 불길 나빠져서 어떤 놈이 왔는데 용모는 나와 비슷해 지가 내라고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해서 일체 구별로 송사를 하러 가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오케이, 그 사람이라고요. 자네들도 대소 크건 작건 간에 눈이 있으면 혹 흑백을 가리소냐. 니들도 한번 봐봐, 내가 진짜잖아 라고 가짜가 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진짜 뒤에서 이제 뒷목을 잡고 있겠죠. 저 새끼 좀 봐 하면서 창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울째. 행인들이 이어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요, 네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요. 상동 무슨 뜻이야? 서로 같다는 뜻이잖아, 그치? 자, A 양상 읽어봤어요. 자, 집 옹고집은 먼저 앞장서서 할 말을 다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는 중입니다. 그쵸?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근데 실제의 진짜 참 옹고집은 뒤따라오면서 역시 억울해하면서 울음을 울고 있죠. 오케이? 토로하는 양상과 울음을 울는 양상은 분명히 다른 거야. 그치? 한쪽은 겉으로 표출을 시키는 중이고 진짜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뒷목 잡고 있는 중이고요. 자, A 다 읽었잖아. 18번 풀면 되지 뭐. 가자. A에 대한 설명. 송사요원이 금전적 이해관계? 그런 힌트는 나온 적도 없죠. 그죠? 두 번째, 송사 결과에 대한 행인들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됐니? 누구는 제가 맞다, 누구는 제가 맞다 했니? 아니지. 분명히 아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둘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 상동이라고 불렀잖아. 답이 될 수 없어. 3번, 송사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일어난다. 답답해하는 거 맞습니까? 뭐뭐 보소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정답은 3번이네. 4번, 비방하는 대화가 있었니? 없었지. 각자 자기를 주장했지. 비방한 건 없었어. 5번,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됐다고? 그런 말은 할 만한 구절이 없죠. 자, 아주 쉽죠? 계속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이해 뒷부분이 이어지고 있어요. 가자. 집 옹고집이 밥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건속, 아내들과 자식들과 건속이라고 하는 건 친척들을 말하지 가까운 친척들이 자꾸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제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송사 내 일을 이긴 내력을 말하니 자 중량 이후의 구절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오히려 집 옹고집이 송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이지 그치? 가짜가 이겼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아이고 나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말하고 있네 처자 권성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 옹고집으로 알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마누라는 아유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하고 있답니다. 자 서방님의 그런 고생 기억 읽어볼까요? 마누라는 집에 돌아온 일을 참 옹고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집에 돌아온 건 집 옹고집이지만 실제로는 참 옹고집이 아니죠. 자 모두 아들들은 나서면서 아유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제, 봉변, 재 그치 합쳐서 봉변, 봉제라고 한 거죠. 봉제를 보았다. 노복종이면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어.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겪어? 라고 말하니까 집 옹고집이 말합니다. 내가 혈혈단신 혼자 낸 몸으로 자수성가를 했거든. 전곡 그러니까 재산들을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우리 집을 찾아주는 여러 손님들 상과 만가 동량거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동량하는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해서 인신부득 절로되어 이런 재변이 난듯 싶으니 말 잘하죠. 내가 너무 구두쇠처럼 굴어가지고 이거 다 천벌받는 거야 라고 가짜가 말하고 있는 중이야 그지? 그러면서 사람 되고 개가 천성 못할 소리야.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흩어 활인무제하리라. 자 승리한 뒤에 뭐하고 있어요? 반성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개과 천선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재물을 풀어서 빈민을 구제하고 있지.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 개가 천선 그리고 재물을 풀어서 빈민을 구제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 말하는 당대 향촌사회에서 요구되는 뭐랄까 지역 유지들의 그렇지? 유지의 책무가 되겠지?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이런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바램을 이 안에 들어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곡을 흩어서 사방에 구차한 사람들을 구제한단 말이 낭자하니까 팔도에 있는 거지들 그리고 각 절에 구걸하는 승려들이 싹 다 모여들었어요. 참고로 승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인트로도 원래 작품마다 좀 다르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상의 인트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승려가 먼저 한번 찾아와 옹고집한테 시주 자 조천님께 시주 한번 하시죠 라고 말을 했더니 기다려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변소에서 똥을 퍼와요. 똥을 퍼서 바가지에 팍 박아버리거든. 그러면서 꺼져 이 새끼야 라고 하는데 승려가 또 뒷목을 잡아서 이거 나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야 그치? 그리고 니들 아니? 원래 승려들이 탁발을 하잖아. 음식을 빌어와서 먹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근데 중요한 건 니들 혹시 그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종파에 따라 다른데 스님은 원래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말은 없어. 실제로 불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스님들은 주는 대로 오케이 나이스 주는 대로 먹는 거야. 그들이 죽을 주면 나는 죽을 먹는 거야. 그들이 소고기를 주면 난 소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돼 있었던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살생을 금하는 규율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여서 먹는 건 불가능.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주면 나는 감사히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내 밥그릇이잖아 거기가. 근데 거기다 똥을 쳐발라는 거잖아. 죽여버리고 싶겠지. 뒷목 잡고 죽여버릴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며느리가 쫓아나와. 그러면서 아이고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성격이 원래 모난 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바가지 깨끗이 씻어다가 쌀이랑 조금 담아주니까 승려가 딱 하는 말이 내가 이 집을 완전히 작사를 내려고 했는데 자네같이 선한 사람이 있기에 내가 방법을 바꾸겠어. 자 아무튼 집안에 큰 변고가 있을 테니 당신은 준비만 하고 있어 하면서 나중에 해법을 찾고 싶으면 날 찾아오라고 하게 하면서 그냥 떠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지문에는 있고 이 부분이 그냥 통째로 없기도 하고 또 다른 식으로 각색돼 있기도 하고
이게 바로 2번의 차이를 말하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지.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승려들도 다 우르르 오게 되는 거죠. 백냥 천냥 돈을 흩어주니까 옹고집이 인생 좋다라는 말이 낭자하더라. 하루는 하루는 나왔으니까 실은 여러분들 지문 읽으면서 내용을 뭐 해야 되는 거야? 끊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하루는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제 다른 얘기를 시작하게 되겠다는 얘기. 주효를 낭작해 장만하고 주효가 뭐예요? 술과 술안주를 한꺼번에 먹고서 주효라고 부릅니다. 주효를 아주 퍼질러지게 장만하고 여기 멀리 가까이에서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다 청좌 불러다 앉혀놓고는 대연 큰 잔치를 배설할 때 베풀고 있는데 자 우리 이 배설이라는 단어도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거 알잖아 그치? 배설 똥 싸는 거 말고 잔치를 배설한다. 자 이때 상상하면 웃기지 않냐? 부웅 했는데 그냥 잔치상이 쫙 나오고 웃기지 않냐? 난 그래. 자 아무튼 이때 참옹고집 전전걸식 하다가 맹랑촌 옹고집 할인구자 한단 말을 듣고 분심 억울하잖아. 저거 내 건데 저 내 돈인데 남의 재물 갖고 제 맘대로 쓰는 놈은 어떤 내 팔자이고 찾아가서 내 집 망종 마지막으로 보고 죽자 그냥 완전히 열받은 거죠. 자 니은 나왔으니까 이거로 갈까? 뭐예요? 참옹고집은 집옹고집은 못마땅히 여기있다. 야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죠? 넘어가자. 하면서 죽장망이로 찾아갔네. 죽장망이 무슨 뜻이야?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을 신고 헐어버린 집신을 신고 가는 거지 지금. 그치? 가난한 참이슬란 뜻이야. 죽장망에 찾아가는데 집 옹고집이 도술로 보고는 근처에 참옹고집이 온 줄 알고 됐어? 집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이 우리 집 근처에 왔다는 걸 감지했다는 거지 느낌으로. 오 왔네 이 새끼 하면서 자 사환 무슨 뜻이야?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잖아. 심부름꾼을 불러다가 야 오늘 잠깐만 네가 읽었으니까 좀 읽으러 가볼까? 집 옹고집은 참 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다. 틀렸던 거 보이시지? 이걸 맞는 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 옹고집은 참 옹고집이 집 근처에 도달했음을 도술로 보고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너무 쉽게 해결되지 않니?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벌써 2개 풀렸습니다. 우리 지문 다 읽지도 않았지만 벌써 2개째야.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거림도 많을 텐데 타일 천하게 다투던 그러니까 옛날에 천하게 다투고 있었던 누구? 가짜 옹고집. 그러니까 가짜 옹고집이 가짜라고 말하는 진짜 옹고집이지 그지? 가짜 옹고집 놈이 배도 고프고 추움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전전거식하고 다니다가 잔치 소문을 듣고는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다 안다는 얘기잖아 이제 무슨 상황인지. 너희들은 가서 데리고 와. 여기 데리고 와. 한편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을 하다가 죽장만 맞았으니 불쌍은 하잖아. 놀려먹는 거죠 그죠? 사환등이 그 명령을 듣고 진짜 그 장소로 가봤더니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서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자 리을 참 옹고집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장면 아니야? 너희들이 이거 읽으면서 안 웃겼니? 난 이거 뭐 피식하고 웃었는데 사환들이 바로 가서 엄격결에 배려하고 무난하니 안 웃기고 나니 이게 안 웃겼어? 봐봐 자 여기 이렇게 생긴 옹고집이 있어. 근데 참고로 얘는 가짜야. 명령을 내린 거지. 야 저기 마당에 가면 가짜 왔을 건데 가서 데리고 와. 불쌍하잖아. 예 많이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얼굴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장면이 약간 개그 코드를 집어넣은 건데 아무도 감지를 못하네. 자 배려하고 무난한 데잖아요. 아이고 많이 여기들 어쩐 일로 맞다 그게 아니잖아. 잠깐만 이러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서 무난을 하니까 슬프다. 참옹고집은 대성통곡이 절로가죠. 맞아 네 새끼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왜 이러냐고 지금 상황이. 울고 있는 거죠. 하면서 사원들이 가자고 하니까 아이씨 안가 하고 배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음 사원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맞잖아.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다음부터 B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문 구조가 이건 이제 진짜 옹고집이 가옹의 집에 찾아온 집으로 온 건 아니고 집 근처까지 근처로 찾아온 상황인데 자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지금 봐봐 이렇게 묶여서 그 다음부터 B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들아 문제 출제의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B에 나온 내용은 뒤에 있는 21번 문제랑 연결되는 부분이겠지.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은 몇 번을 볼 차례라는 얘기야? 20번을 볼 차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문제풀이의 어떤 전략적 접근 방법이야. 20번의 답의 근거는
지금 우리가 읽은 데 안에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지? 자, 읽으러 갈게. 1번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데서 이거는 아까 그 집에 송사를 이기고 와서 했던 얘기잖아. 그지? 그 말을 통해서 참 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아니잖아. 운전하는 거 너무 쉬워서 좀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그지? 1번이잖아. 됐지? 자, 이거는 뭐랄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옛날부터 가족들에게 소외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거는 참고로 없어요. 그리고 가족을 오히려 소외를 시켰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옹고집전의 일부 2번 중에 하나에는 어머니 죽음을 기뻐하는 옹고집의 모습도 나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시거든. 근데 아픈 이유가 뭐냐면 집에 냉골을 집을 안 쳐놔. 야, 집에 부자인데 어머니가 지병이 있거나 그런 식이면 보통 지글지글 끓게 뭔가 좀 따끈하게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난방비 아낀다고, 나무 아낀다고 어머니 방에 불을 안 떼요. 그래서 어머니가 감기 때문에 콜록콜록거리시거든. 그러니까 엄마 죽을 때 됐네?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하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천벌 받는 거예요. 자, 정답은 1번. 2번 만가 동량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했다고 말한 데서, 그치? 과거 행정 맞지? 오케이.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했던 참몽고집의 행적이 언급됐다. 3번 전국을 흩어서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된다는 참몽고집의 책무가 지봉고집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거 확인했죠? 4번, 5번도 굳이 안 읽을게요. 그냥 옆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이랑 그냥 밀접하게 연관하는 것들이니까 굳이 읽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21번을 풀어야 되는데 당연히 B를 먼저 읽고 나서 21번을 봐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면 되는데 지문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 갈게요. 자, 어쨌든 나 안 가! 라고 배째했는데 여러 놈이 부축해서 부축을 했다고 말했지만 실은 끌고 갔겠지, 그치? 붕 들어가지고 좌상에 앉히니까 집 원고집이 일어서면서 인사한 다음에 왔어? 너 들어. 형세 있어 좋다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인적선이 있뜸이거늘. 뭐야? 형세가 있어서 재산 좀 많이 있어서 큰 부유를 누리는 자라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지.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처녀석 겁으로 첫째는 부모를 박대하니,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부모를 박대했고, 두 번째로는 6월 산승 욕보이니, 지금 죄목을 나열하고 있는 중이지. 탁발하러 온 스님을 욕보이게 하면서 아까 똥 퍼준 얘기 했었죠. 했고, 불도가 어찌하디요. 또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서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서 모범에 되게 해라고 하셨는데, 뭐야, 우리 도승께서는 실은 너 죽이라고 했거든. 근데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보인 얘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릴 것이니, 이 지몽고짐도 자신의 주체적인 성격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너 이제 조심해 라고 하면서 좌상에 나앉으며 무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진묶음이라. 무슨 성? 전기성, 비현실적 요소 이런 거지. 당연히 나오는 거. 전기성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구나. 또 이 작품의 지금 우리가 보는 지문의 특징은 이 허옹의 특징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존재였다는 거 확인됩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움직였어. 이로써 좌성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관천선에서 여전히 원근 친구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인심을 주장했다 무슨 뜻일까 이거? 예측해봐. 자신의 인심을 베풀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개관천선 한 거 맞지? 그렇게 해서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이제 착한 사람 되었어요 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읽었습니다. 자, 이제 21번 풀러가는 거죠. 가자. 참 옹고집 듣기를 다함에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마례하면서 공손히 하는 말이. 잠깐만, 끝장면이 아예 다르지 않니? 지금 우리가 봤던 장면은 허옹이 실옹을 불러와서 타이르면서 작품이 끝났지. 근데 이 장면은 보기 지문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실옹이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해서 누구한테 죄를 빌려간 거야? 도승에게 간 거야. 방향이 달라졌지 완전히. 그치? 이쪽으로 해서 허옹은 아직 전제가 안 나왔으니까 일단 읽어봐. 공손히 말합니다.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그럼 이놈은 누구야? 자기 자신이지. 제 죄를 생각하면 천사라도 무석이라.
오케이? 1000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다. 아까울 거 없다. 나쁜 놈 맞다. 만사로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살려주세요.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 지하에 들어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주십시오. 하다못해 멀리서 볼 수라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죽으면 원한이 없겠습니다 하면서 부탁을 하죠. 오케이? 지금 도승에게 오케이?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함이지. 오케이? 이쪽 상황은 뭐였지? 홍이 주절 판단해서 용서를 함이지. 차이점이잖아, 그치? 이쪽은 지푸라기 원고집이 용서를 했고 이쪽은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태야. 자, 그랬더니 도서가 하는 말, 아이 천지간의 몹쓸놈아, 인제도 80당년 늙은 모침을 냉동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몹쓸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잠깐만, 지금 이 장면은 똑같은 거 아니니, 그지? 아까 나 봤던 내용이랑 비슷하죠? 내용 요소는 유사하다. 원래 죽여야 되는데 정상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가 가여움으로 넣어주니 돌아가 하면서 뭘 줘? 부적을 줘.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이 있으리라 하고 나선 호련 간데 없대요. 이거 뭐예요? 주술성 맞지? 그럼 똑같이 주술성이라고 하는 잠깐만, 주술성이니까 전기성이죠. 미안. 전기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똑같이 가지고 있구나.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집 문전이 다다르니까 옛 놀던 풍경으로 다시 뾰로롱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비교할 수 있지?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참 옹고집을 살려두는 이유로는 B에서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성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까지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B에서는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까지 고려했구나. 맞는 말들이잖아. 두 번째. 살려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서. 여기까지 사실이지? 찬찬히 따지면서 읽으면 돼. 맞는지 없는지 반씩 따라 읽으시고. 우리는 분명히 지문의 구성이 A 또는 B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어가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야.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선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어 있구나. 됐죠? 좋아. 3번. 참홍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들었고 보기는 모친 구박을 들었으니까 이 두 녀석은 모두 공통점으로 비인륜적 행위는 징계의 사회로 잡고 있구나. 맞잖아. 공통점. 4번. 참홍고집에서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인물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까지 또 맞네? 그치? 너희 정신 차리고 있을게. 이렇게 말한 건 사실이야. 근데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홍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는 거야. 아닌 거 딱 보이지? 근데 그 아님을 숨기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막 계기에 해당하는 거 이런 말 쓰고 있는 것도 보일 거야. 차분하게 따져봐. 첫 번째, B는 참 옹고집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 누가 일방적으로 용서했어. 말했잖아. 허옹이 주체적으로 용서했다는 차이점,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런데 보기는 또 어땠어? 인물의 발화, 즉 참 옹고집이 보기를 먼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도 보이지. 지금 보기에서는 발화로 인해서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살려주세요부터 시작했잖아. 용서를 구하는 상황에서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거는 둘 다 잘못된 거야. 보기의 설명도 아니고 B의 설명도 아닙니다. 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잡으시면 되겠고요. 차분하게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녀석의 정답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8% 정도. 그냥 말이 꼬여서 헷갈린 것이 아닐까라고 봐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마지막 5번. 호련 사라지는 거. 공통점 뭐? 전기사. 맞잖아.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이런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돼. 아, 이걸로 문제 내겠구나. 됐지?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D 챕터 고전선문까지 끝냈고요. 자,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볼까요, 우리? 자, 수필극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작품이 불모지까지였지? 아, 소구나. 소. 단대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단대까지만. 오늘
하긴 했지, 그지? 근데 하나, 둘, 셋, 넷. 많이 한 건가 적게 한 건가? 아무튼간에 항상 애매합니다.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진도가 참고로 너희들 2학년 과정이 끝날 때까지 다 안 끝날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양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건 연결도 혹시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이런 타이밍에 아예 여러분들은 거꾸로 짚어 올라오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나중에 언젠가 선생님 시킬 거야. 만약에 이걸 끝까지 안 한다면 고3 올라올 때 시키고 넘어올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버려도 돼. 옛날 기출 있잖아. 그러니까 A 챕터의 제일 마지막 문제 있지. B 챕터의 제일 마지막 문제 있지. 요거부터 풀면서 거꾸로 올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마주치면 기출 한 바퀴 싹 정리된 거잖아. 문제 난이도가 쉽건 어렵건 간에 우리가 지금 이걸 같이 공부하고 수업하는 이유를 생각해줘.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독서 지문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빠지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아 시간 되게 애매한데 인트로 가다가 끝날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끊고요. 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 주 할 것 좀 정리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 빨리 지어드릴게요. 보충 수업이었으니까 네. 보충이지만 정규 수업이랑 똑같이 했어 우리 그지? 자 그러면 이건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이 시간에 이 일은 아니고 시간에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오실 때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 주말이 될 거야. 여러분들 불맛도 챙겨 오셔야 될 텐데 이 불맛을 어디를 볼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작 레벨은 이 정도로 가져갑시다. 강불 정도는 시작하자. 약불은 우리 건드리지 굳이 수업으로 해결할 만큼 어려운 지문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 강불을 풀어오는데 이거는 공통적인 거야. 그리고 이미 풀려 있었어야 합니다. 그치? 선생님이 그때 숙제로 다 나눠줬지. 혹시 책이 없는 사람? 없죠? 책 안 준 사람 없지? 자 강불에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지문에 각각 첫 번째 두 작품씩 이 중에서 선생님이 선별을 할 거야. 알겠지? 다 돼 있을 거라고 봐. 근데 쌤이 저번에 번개불 어떻게 앞에서 40% 90%를 나와가지고 아 번개 뿌리라고 했었니? 네. 똑같은 얘기네? 아 선생님이 이미 얘기를 이미 했다고? 아 내가 이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야? 다음 주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이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미안 지난 토요일이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코로나 휴원 때문에 안 됐던 거 그거 맞지 지금 순서가. 오케이 그러면 숙제가 없는 거랑 똑같아. 이게 풀어져 있겠네. 다음 시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니지 일요일 날이면 우리 일요일 수업이지. 일요일 날 들고 오세요. 들고 와서 이 독서 지문도 같이 보면 되겠네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2개 돼 있다고 나 숙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 짓은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도망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끊어놓고 부끄러워질 수도 있으니까